자, 30년대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년대는 전시동원 체제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전쟁에서 모든 걸 총동원하는 체제다라는 말이고, 대표적인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어떠한 생각을 이제 입력시켰냐면 내선일체, 그리고 황국신민, 화정책이라고 해요. 자, 내선일체의 뜻 밑에 나와 있어. 조선할 때 선자예요. 일본을 우리가 자기들이 내지인이라 그랬어. 얘네가 일체다,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랑 한 몸이니까 우리가 하는 전쟁 너희도 가야 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심었고, 그 다음에 황 하면 천황의 나라, 국자지. 신하이고 백성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충성스러운 백성. 이런 정책을 이제 내세웠어요. 이걸 강요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민족 의식을 말살시켜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배경이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갈 사람이 필요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정신을 이제 심어서 좀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적 자체는 우리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말살시킨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신사를 참배를 시킨다든지, 신사 참배는 자기들이 하는 건데, 이제 이 신사에는 주로 이제 전쟁의 공을 세운 자의 위패를 모셔놨는데, 그 위패들 중에서는 이제 뭐 임진왜란의 위패를 모셔놓은 신사도 있었고, 근데 그러한 신사를 참배하게끔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처벌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없애고, 소학교가 이제 국민학교. 그 다음에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이름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원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창씨개명을 안 했으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요. 식량 배급도 받을 수 없었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병참기지화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식민지 경제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공업화를 많이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전쟁도 많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우리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를 보급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제 병참기지화 정책이 그 말이에요. 말의 뜻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시켰는데, 이제 중공업이라고 하죠. 이거는 중공업을 육성시키고, 그래서 북쪽에 주로 중화학 공장을 많이 세우고, 왜냐면 그쪽에 뭐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대규모 공장이 세워져서 빠르게 공업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도 이제 남면 북양, 이거 하나 정리할까? 남쪽에서는 면, 북쪽에서는 양을 키운다, 뭐 이런 건데, 면이라는 건 면화를 의미하고, 양은 진짜 양 키우는 양터를 의미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원료를 많이 뺏어갔던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수산업은 전쟁에 필요한 산업을 말해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다 보니, 그러니까 북쪽에 공장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위주로만 발전을 했던 그런 좀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업 위주로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소비재 생산, 우리나라 실제로 사 먹는 거 있지. 소비재 생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축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것 외에도 당연히 이제 민족 의식을 말살을 하려다 보니 우리나라의 말이라든지 글도 못 쓰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여러 신문들도 많이 압박을 당해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지금은 조금 문제 있는 신문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때 당시에는 민족 정신을 많이 심었던 그런 신문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인지 이때 폐간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그만 이제 만들어라 이런 거지.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었던,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조선어학회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져요. 이게 1942년인데 이거 가끔 시험에 내기도 해. 이거의 이제 연도를 기억하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이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억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억압을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이나 물건들 많이 뺏어갔는데, 그 국가 총동원법이란 걸 제정을 해서 1938년이었고, 그걸 제정해서 이제 강제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람 그리고 물건을 막 수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뺏어가는 방법으로는 이제 지원병제, 지원을 시키는 거야. 지원병제, 그 다음에 뭐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징병은 끌고 가는 거고, 학도지원병은 이제 학생들을 이제 또 모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쟁에 청년들을 투입을 많이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은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이건 다들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많이 성적인 역할을 하게끔 이제 했고, 또 뭐 이거 말고도 여기 또 쓰자면, 추가로 여기도 또 쓰자면요, 근로보국대, 이거 이제 어린아이들로 일을 시키고, 막 공장에 막 보낸다든지 일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동원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요, 이제 물건도 많이 뺏어갔어요. 공적으로 다 가져가는 거야. 내놔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식량은 배급제로 이제 나눠주는 것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릇 이런 것도 가져가서 이걸로 이제 뭐 무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금속을 많이 이제 공출하고 가져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것저것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쌀 같은 경우도 그땐 귀했기 때문에 쌀을 다 이렇게 마음대로 쓰지를 못했어. 그래서 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마곡을 가져간다든지, 또는 뭐 양곡, 좋은 곡식은 배급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좀 가난해진 거지. 많이 이제 궁핍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나는 여러 가지 쌀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져가니까 겨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30년대의 이제 무장투쟁이나 민족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부터 볼게요. 자, 만주 지역은 우리나라 그 백두산 기점으로 그 위쪽 중국 지역이고,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건너와서 살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역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이제 1931년에 일본이 만주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이제 이겼어. 승리를 해가지고 일본이 만주국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일본이 이제 차지하게 되니까 중국에서도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봉기가 많이 일어나고 투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크게 이제 남만주와 북만주로 이렇게 가르는데, 남만주 지역에서는, 여기 남만주죠, 남쪽 지역에서는 양세봉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끄시는 조선혁명군, 그러니까 조혁군이라고 이제 외워도 되는데, 어쨌든 풀네임으로 기억하자면 조선혁명군을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의용군과 함께 손잡고, 그러니까 얘네가 한 팀이 되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까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북만주 지역, 이쪽 북만주 지역에서는 여기 북만주 지역에서는 이제 그 한국 독립단 지청천이라는 또 유명한 또 그 민족 운동가가 있어요. 지청천이 이제 한국 독립군, 빨간색으로 할게요. 한국 독립군을 이제 결성을 했는데, 이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호로가 이제 호로 새끼 할 때 호로가 아니고 도로를 지킨다라는 뜻이고, 얘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손을 잡고 여기에서 이거 전투도 기억해야 돼.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거를 또 승리해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투 나오면서 이제 얘기할 때 너희가 거꾸로 단체를 찾아가거나, 단체 나오면 거꾸로 또 이걸 찾거나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일제가 계속 공격을 계속 해오자, 이렇게 뭐 전투에서 승리를 해도 어쨌든 수적으로 열세가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독립군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좀 만주를 떠났어요. 특히 이제 요쪽 지역 한국 독립군, 요쪽 지역에 이제 한국 독립군의 상당수들은 만주를 떠나서 중국 관내로 들어갔고요. 중국으로 들어갔고 아예. 그다음에 조선혁명군은 나중에 이제 그 일본이 밀정을 보내는데, 밀정이 이제 스파이, 그래서 살해를 당해서 이쪽은 나중에 이제 세력이 약해져.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와해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에서도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를 쓸 게 있는데, 이제 중국 본토로 이런 여러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중국 본토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민족혁명당. 이게 이제 민혁당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연도는요 1935년. 그래서 이제 민족혁명당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 규모가 굉장히 커가지고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모두 합쳐진 최대 규모의 통일 전선이었고, 그러니까 손을 잡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일부 여기서 참여하지 않은 계열도 있었어. 뭐 예를 들어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계열들은 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약해질까봐 참여하지 않았고, 그러자 이제 의열단 계열이 이거를 이제 잡거든요, 중심을. 의열단 계열이라 하면 이제 그 앞에서 배운 거죠, 20년대 때. 그러자 이제 다른 또 약간 중도 계열이나 아니면 좀 더 진보적인 쪽도 나가요. 뭐 지청천이라든지 민족주의 세력들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민족혁명당이 이러한 이제 와해와 분열이 약간 보이니까 그 흐름에서 중일전쟁이 터지자 다른 단체와 손을 잡고 만든 게 이거예요. 일로 가야 돼. 그게 조선의용대가 이제 1938년에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용대는 그 의열단 계열에서 있었던, 우리 의열단 만든 그 김원봉 알죠? 그래서 김원봉 중심으로 조직이 되었고, 그래서 중국 국민당과 손을 잡고 중국 국민당 지원을 받았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조선의용대에서 했던 일은
주로 이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포로를 신문한다든지 뭐 후방을 교란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 적극적으로 중국 이 국민당이 지원하지 않고 약간 이제 투쟁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그러자 좀 이제 일부 너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일부는 빠져나가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라는 걸 만들어요. 의용군 화북지대. 그래서 이제 막 전투에서 승리도 하고 큰 성과를 거두고요. 또 남은 군은 나중에 한국 광복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국 광복군에 합류가 돼. 여기 있을 거예요. 1942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한국 광복군입니다. 여기 이거 아니죠. 이거는 이거죠.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단체인데 조선 독립동맹이 나중에 이제 1942년에는 조선 독립동맹이 만들어지고 조선의용군이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쪽은 사회주의 계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건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이런 게 이제 좀 개편이 되는데요. 배경은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자, 그러니까 의외로 일본이 이제 막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걸 보자, 일제가 패망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건국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까 위에서 봤던 민족혁명당 있었는데 여기서 일부가 이제 빠져나갔다 그랬죠. 그 빠져나간 사람 중에서 조소왕이라는 분이 그 한국 독립당 이거는 여기다 쓸게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독립당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지청천이라는 분은 또 그 여기다 쓸게요. 조소왕이라는 분이 한국 독립당, 지청천이라는 또 분이 조선혁명당, 김구 선생님 너희가 다 아니까 한국국민당, 이렇게가 이제 민족주의자들의 세 개의 정당이거든. 이 세 정당이 힘을 합쳐서 이제 만나가지고 모여서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을 결성해요. 그래서 이후에 여기에 속한 단체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한국 독립당. 그래서 한국 독립당 김구 선생님이 위원장이었고 이제 그 당이 정당인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에는 충칭에 정착을 하게 돼. 언제요? 1940년대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김구 선생님을 위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외부적으로 김원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들어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좀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만든 게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야, 군대. 이제 일제와 전쟁에 대비해서 만든 군대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 이제 대표가 지청천이셨고 사령관이셨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여기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아까 위에서 쓴 거. 그때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세력이 좀 커져요. 커지다가 1941년에 이제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이제 일으키자 우리도 이제 대일 전쟁을 전개해서 선포를 해. 이제 싸우겠다. 그리고 인도 미얀마에서는 연합군과 함께 유엔군 싸우기도 하고 또 미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일본이 핵폭탄 맞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하지 못하고 어쨌든 실패를 했습니다. 한국 광복군이 했던 일은 여기다 정리할게요. 했던 일은 이제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또 일본군 포로를 심문한다든지 심리전, 회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리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안 하고 지나온 한인애국단을 보도록 할게요. 한인애국단 1930년에 조직된 단체로서 항일투쟁의 침체 극복을 위해 김구 선생님이 만든 거다. 근데 이제 침체가 왜 일어났냐면 그 전에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조선인과 중국인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로를 두고 서로 싸웠는데 이제 일제가 일방적으로 일부러 우리나라 편만 들면서 이제 좀 분열을 야기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로 중국인들이 반한 감정이 높아졌어.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독립 투쟁이나 이런 거를 별로 지원하지 않거나 하는 게 있어서 많이 침체가 됐었는데 이제 김구 선생님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최소한의 활동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1인이 주로 뭐 폭탄을 던진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너희가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 그리고 이봉창 의사가 있는데 이제 이 내용도 알아야 돼. 도쿄에서 일본 국왕 암살을 시도했다. 그래서 폭탄을 던졌는데 이건 불발돼서 그 자리에서 잡혔고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는 너희 잘 알고 있죠. 상하이에서 훈커 공원에서 일본 전승 기념일에 일본인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제 폭탄을 던져서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거에 중국 국민당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까 여기 안 했는데요. 요만큼 건국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세 가지 단체가 이제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첫 번째 빈칸 삼균주의 하면 그 조소왕 선생님이었고 그치? 그쪽에서 이제 만든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균주의는 조소왕 선생님이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저걸 표방한 여러 가지 강령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던 단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선 독립동맹, 마지막은 여운형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시지, 조선 건국동맹. 이렇게가 있는데 요 세 단체가 각자 이제 건국을 위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다 모이게 되면서 이제 한국 강복군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건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세세한 거는 좀 더 교과서를 보면서 채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큰 틀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교과서 보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